핵 문제 곧 해결된다 말이지. 해결됐다. 한반도에 새로운 상황이 열린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일부 세력들도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한나라당 통일정책 바꿔야 된다. 이래가 2007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나 이동복 씨나 이런 사람들은 북한 절대로 핵 포기 안 한다. 북한이 핵 포기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김정일은 결국 핵 껴안고 잔멸하든지 하는지 북한이 팔아먹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 게 절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관점이 맞았어요. 그건 왜냐? 북한 체제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핵을 만드는 게 핵을 만들기 위해서 30년 이상을 투자를 했고 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핵을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그와 같은 값하고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값이 뭐가 있느냐? 아마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거 다 몽땅 합쳐가지고 우리 바꾸자고 하면 바꾸지 뭐. 그럼 또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절대로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패키지 400억 달러 아니라 4천억 달러를 주든다. 아니 게릴라전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세력은 빵보다는 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 정권의 강점을 우리가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점은 뭐냐? 김정일 쪽에서 본 대한민국은 미군만 나가면 자신 있다. 1대1 결전에서 자신 있다. 그것은 이미 6.25 때 증명된 거 아니냐? 6.25 때 우리가 1대1만 붙었으면은 8월이면은 부산까지 점령했을 텐데 미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군이 들어와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대등하게 싸우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고 남한의 거대한 친북 좌익 세력이 있고 또 계속 갖다 바치는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들만 보고 있으면은 그런 자신감에다가 플러스 2개의 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의 친북 좌익 세력이 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김정일이라도 자신감을 하겠는데 자신감을 자, 저는 선생님한테 여쭤볼 거 거의 다 여쭤봤는데요. 나머지 여기 질문서에 있었던 걸 보니까 말씀하신 중에서 대충 다 포함되어 있어갖고 혹시 선생님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 혹은 말씀 꼭 이 얘기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주로 방송 욕을 했는 방송 비판을 많이 했지만 저는 우리 신문 출판에 대해서 저도 다 거기 몸담았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몸담고 있지만 굉장히 저는 암담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한국어를 파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자와 출판인이 한자를 안 씀으로써 다 아시겠지만 한국어의 주계 표기 수단은 70%의 한자 은은 한자로 써야 되고 30%의 한글 은은 한글로 써야 된다. 따라서 한자 은은 한글과 같은 자격의 표기 수단인데 한자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한국어를 암호로 만들어버렸다. 소리로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로서 고급 독서가 되지 않는다. 전문적인 독서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로서 사람의 사고방식이 한 30년 이상 한글 전용으로 가다가 보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미지 선동에 잘 넘어간다. 그 다음에 교양이 축적이 되지 않는다. 특히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 이 부분이 내려앉고 있다. 그리고 젊은 기자들이 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질문을 할 때 요점 정리가 안 된다. 길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근데 이 물건을 한글로 상온으로 보관하라 이렇게 써놓으면은 고온인 줄 알고 고온으로 보관해가지고 식중독 안 난다는 보장이 없다. 전반적으로 이런 한글 전용에 의한 한국어의 파괴에 의한
저는 한국이 문명률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문명률 60% 아닙니까? 문명률. 한자 모르면 문명자로 가야죠. 아니 일상적인 대화에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런 짓을 기자와 출판인들이 앞장서서 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딛고 있는 삶의 기반을 지금 허물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 읽지 않게 되고 책 읽지 않게 되고 방송만 세력이 커지고 이렇게 돼버렸다.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바로 좌파 득세 시기가 같습니다. 한글 전용과 좌파 득세가 같이 일어났다. 한쪽은 문법을 깨고 한쪽은 헌법을 깨고 한글 전용으로 문법을 깨고 좌파 득세로서 헌법을 깨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물질적인 발전의 나는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부터 한 걸음 넘어가서 국민 교양이 높아져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인류국가를 만들려면은 한국어를 정상화시키고 법치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보면 저는 좌파 문제보다도 이 한글 전용의 피해를 더 걱정을 하고. 근데 이것도 해결을 하려면 간단해요. 해결을 하려면은 신문이 최소한 고유명사는 한자로 써야 된다. 지명과 사람, 인명, 고유명사는 한자로 써야 된다. 그것만 하면은 잃어버렸던 한자도 지금 북어랑까지 한글 전용으로 가니까 그렇죠. 북어랑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놓쳐지는 거예요. 난 한자로 기억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뭐 2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또 뭐 기자로서는 뭐 정말 더 이상 뛰어날 수 없는 기자로서 한평생 하셨는데 별표 씨도 뭐 여쭤볼 거 있어? 말씀하신 말씀 듣다가 좀 확인할 거 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통일은 통일이 아무래도 좋다. 전쟁에서라도 통일하면 된다. 이런 건 아니다.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하면 후유증이 이제 한 세대 이상 간다. 100년 이상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박 대통령이 꼭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 박정희 대통령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한다. 그런 말을 한 귀절이 있어요. 국방부 연두순시 했을 텐데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하면은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또 전쟁을 하면은 그 후유증 때문에 또 몇 세대가 더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조장님? 예.